티키타카, 내가 예민한 거야? 스브스 프리미엄 티키타카. 자, 내가 예민한 거야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은, 정원, 덕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이거 혹시 나만 이렇게 느끼는 건가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다른 사람들이 봐도 그럴 만한 거였는지 아니면 좀 내가 과민한 건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요? 네, 중고 신임님의 사연입니다. 얼마 전 직종을 바꿔서 이직을 했어요. 오래전부터 이직을 하고 싶었던 회사여서 32살, 적지 않은 나이지만 신입으로 들어갔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출근을 했는데 사무실에서 다들 반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다들 저보다 입사 선배지만 나이는 제가 더 많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서에서 유일하게 부장님만 반말을 하지 않았는데 팀장님이 그게 불편했는지 왜 존대를 하냐면서 말 편하게 하시라고 하더라고요. 정작 당사자인 저는 가만히 있는데 직전 회사에서는 다들 존대를 하는 분위기여서 더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원래 이런 분위기인 건지 반말을 하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참는 게 나을까요? 반말이 불편한 저 예민한 건가요? 예민한 건 아닌데 저도 유경험자로서 일단은 저는 여기 회사 들어왔을 때 제가 여자 중에 좀 나이가 많았어요. 그 다들 막 이렇게 지금은 그런 말을 할 수 없지만 그때는 너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 나이가 늙어서 들어왔냐? 뭐 군대 갔다 왔냐? 이런 얘기 하셨던 분도 계시고 근데 당연히 이제 저보다 어린 선배들도 있었는데 뭐 그 존대는커녕 이제 욕부터 날라오는 이제 도제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그게 너무나 당연하게 문제 제기란 생각도 못 하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저도 17년 차가 되나 보니까 후배들을 봤잖아요. 근데 후배한테는 저는 이제 제가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존대를 하고 지금 저보다 한참 후배인데도 처음엔 존대를 하고 좀 친해지면 반말을 하는데 예민한 건 아닙니다. 근데 저 때는 그걸 예민한지 아닌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얼마 어떠셨어요? 전에 네. 그 비슷한 사연을 받았는데 사실 약간 그 언론사에서는 반말하는 게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제 신입 친구가 들어와서 왜 반말을 하느냐라고 해서 이제 이게 되게 그 회사에서 화제가 된 일이 있다라는 얘기를 그 타사에 있는 친구한테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른 직종에 있는 친구한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친구는 오히려 저한테 저는 어떻게 보면 반말이 너무 당연하니까 야 요즘은 이런데 라는 취지로 말을 했는데 다른 직종에 있는 친구는 근데 이게 왜 문제냐 너네 회사는 아직도 반말을 하냐 자기들은 다 존댓말을 한다면서 오히려 약간 저희가 이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요즘 되게 존댓말을 하는 회사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 직종이 아닌 다른 직종에 계신 이 사연자 분의 입장이라면 충분히 뭔가 불편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약간 처음 후배가 생겼을 때는 선배들이 또 위에 있다 보니까 약간 눈치를 봐서 반말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맞아요. 저 혼자 존댓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어. 후배한테. 근데 이제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지날수록 좀 덜 친한 후배들이 더 많이 생겼을 때는 네. 반말하는 게 더 불편하긴 하더라고요. 잘 모르는데 그쵸. 반말하기가. 뭐 덕현이한테는 그냥 막 반말 쏘아대지만 친한 후배. 덕현이보다 한참 후배인 뭐 신입이 있다. 그러면 덕현 기자는 섭섭하겠지만 존댓말을 한다. 네. 섭섭한가요? 저 아유, 하나도 목이 메는데요? 목이 메이나요? 섭섭했네. 하나도 안 섭섭합니다.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해서 저도 공감을 하는 게 지금도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왔고 신입사원들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되게 반말을 하는 게 불편해요. 불편해서 거기서 반말을 해달라 얘기를 해도 반말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네,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덕현 기자는 거의 존대하는 걸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후배들 대할 때. 그리고 보면은 약간 고연차 선배들 중에서도 분명히 약간 초반에는 서로 반말을 했을 것 같은데 지금에 와서야 새삼스럽게 존댓말 하는 그런 사이들도 보이던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제가 덕현 기자한테 갑자기 존댓말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약간 애초부터 어느 존댓말 썼으면 직급을 됐을 달면 네. 갑자기 존댓말을 하는 선배들도 있었어요. 그쵸, 맞아요. 네. 맞아요. 서로 이제 후배고 반말했다가도 또 이게 직급이 또 바뀌거나 아니면 내 사수로 올 수도 있게 되니까. 맞아요. 근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 직급을 아예 폐지하거나 뭐 직급 상관없이 뭐 누군 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상호 존댓말 사용을 권장하는 기업들 늘었잖아요. 이 법 시행 이후로 좀 분위기가 확 달라졌을 것 같은데 어때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직장인 설문조사를 가져왔는데요.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74.6%가 현재 근무 중인 직장 안에서 반말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꽤 많죠. 직장 내에서 반말이 사용되고 있는 관계는 상사나 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사용하는 경우가 응답률 67.3%로 가장 많았습니다. 나이 많은 직원이 어린 직원에게 사용하는 게 57.2%, 네. 그 다음으로 개인적으로 친한 직원들끼리 반말을 쓴다, 이렇게 뒤에 이어졌는데, 특히 직장인 65%는 현재 근무하는 직장의 상사가 자신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약간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성 직장인들이 69.1%, 여성 직장인들이 63.3%로 이제 남성이 좀 더 높았고요. 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이제 4년이 좀 지났는데 법 시행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직장인의 45% 정도가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는데 그에 비해서 전문가들은 지금 조사를 하면 30% 안팎 수준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여전히 30%는 꽤 많은 거죠. 근데 궁금한 게 이게 반말도 아까 이제 물론 기분이 나빴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직장 내 괴롭힘에 이게 해당이 되나요? 뭐 이를테면은 또 친근감의 표현으로 반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뭐 예를 들어 반말하다 보면 갑자기 존대하면 왜 그러지? 막 그럴 싶을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은데. 맞아요. 근데 근로기준법이 인정하는 직장 내 괴롭힘에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서 다른 근로자한테 신체,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이걸 말하는데 여기에는 뭐 폭행이랑 협박 이런 거는 물론이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업무 지시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네. 음주나 흡연, 회식 강요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데 근데 야, 너 같은 과도한 반말 이것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합니다. 처벌 받으실 분 되게 많아 보이는데. 집에 갈 분들이 많아요. 어쩐지 부쩍 이 시행된 이후로 좀 약간 야 너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근데 이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이 되면서 이제 10인 이상의 사업장은 이 내용을 취업 규칙에 반영을 해야 되고 괴롭힘이 생겼을 때 피해자가 요구를 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돼요. 근데 네. 이 과정에서 피해자한테 불이익이 돌아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사업주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기업들에서 반말을 쓰고 있고 또 직원들을 직책이 아니라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평상시 사실 분위기가 좋을 때에는 앞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친밀함의 표현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게 문제는 갈등이 생겼을 때나 상급자가 화가 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그쵸. 예. 반말을 하게 되면 이게 폭언이나 막말로 넘어가게 만드는 배경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는 있다는 건데 사실은 이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신고하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가 신고한 뒤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우려가 되고 네. 또 신고해서 달라질 게 없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둘 다 조직이 나를 보호하지 못할 거라는 이제 생각에서 비롯되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런 갑질 문화를 바꾸려면 사업주나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지금보다 더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한 소송을 봐도 대부분 과태료 처분이 최고 형량으로 나와서 사업주들이 경각심을 가지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 약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고요. 네. 처벌 강화 그리고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으로 수직적인 회사 문화를 수평적으로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 갑자기 막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 대학교 시절이 생각이 났어요. 저기 입사뿐이 아니라 저는 이제 삼수라고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 속과다 보니까 삼수생은 거의 없고 현역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 직속 선배들은 저보다 어린 사람들이 대부분이겠죠. 그래서 삼수생들만 따로 이제 선배들이 부른 거예요. 너희들은 우리한테 언니라고 불러라고. 그래도 선배는 맞지만 언니는 아니지 않냐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너희가 공부를 못해서 삼수를 했기 때문에 언니라고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 잘하면 언니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소리인가 대체. 공부를 하다 말았나 봐. 그래서 제가 그 뒤로는 그 과 모임에 잘 안 나갔던 기억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가기 싫죠. 굉장히 그때 폭력적으로 느껴졌어요. 그게 왜냐하면 언니가 나보다 어린데 왜 언니라는 표현은 우리가 나이를 많은 사람에게 보통 그쵸. 언니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되게 희한한 사고방식. 선배라고 부르겠다고 했더니 우리는 다 언니 오빠 외에는 지칭이 없다. 아. 그래서 이제 그랬던 아주 아픈 기억이 있습니다. 네. 뭔가 친근한데 친근하지 않은 그러니까요. 호칭이네요. 어떻게 언니입니까? 저보다 어린데. 그럼요. 참. 네, 이번 사연 놓고 저의 악몽도 떠오르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 사연자분께 우리 티키타카 크루들의 의견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이 사연을 좀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저도 그 신입사원을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는데 이제 인사를 하잖아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 제가 반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약간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게 됐고, 네, 이제 이것도 이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구나라는 네.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네. 사실 제가 이런 그 사연자의 입장이라면 다들 근데 직장 분위기가 이렇게 반말을 하는 게 너무 당연한 분위기면 여기서 내가 총대를 메고 반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나만 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쵸? 거니까. 네. 근데 내가 이걸 못 견디겠으면 그냥 이제 부장님이 뭐 존대를 해주셔서 되게 너무 따뜻하고 좋더라라는 식으로 나는 존대를 좀 더 선호한다라는 거를 이렇게 어필을 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되게 지혜로운 방법 같아요. 저도 그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그렇게 존대하는 사람을 좀 빗대어서 얘기를 하면서 아까처럼 선호를 밝히는 거 네. 굉장히 스무스하고 좋은 오, 의견 네. 같습니다. 네, 저도 뭐 거의 비슷하긴 한데 이게 그 회사 분위기라는 거를 이제 내가 거스르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원하는 바가 있으시겠지만 최대한 좀 스무스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그 상사 입장에서도 사람마다 또 이게 다른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반말이 또 편하고 그렇게 이제 해왔기 때문에 거기 익숙한 분이 있는 반면 사연자님처럼 존댓말이 조금 더 익숙하고 서로 상호 존중하는 게 더 좋아하는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하고 또 방금 다은 기자가 얘기한 그런 꿀팁 얘기가 나누면은 그런 분위기가 자리 잡을 수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네. 저도 동감합니다. 고의로 막 기분 나쁘게 하려고 반말을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상사도. 네. 저도 요즘에 막 후배들 만나면 고개를 숙이면서 안녕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싱크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조금 적응한 다음에 자연스럽게 좀 뭐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네. 전반적으로 좀 사회적으로 존대 문화가 더 널리 퍼져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저는 이제 17년 차다 보니까 후배들 중에서는 이 친구랑 내가 존대했는지 아닌지가 헷갈릴 때가 기억이 있어요. 안 나요. 예를 들어 정은 씨 이렇게 불렀는데 급하게 막 그 특보 들어가고 이럴 때 정은아 이거 해야지 이렇게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친구랑 존대했던 사이라 제가 어머 우리가 존대하는 사이였죠 이랬던 기억이 헷갈려요. 이제 누구랑 이게 존대했는지 너무 이제 후배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그러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저는 아까 그 선호를 밝히는 거 전 거기에 한 표를 던지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가 사연을 듣고 10분 동안 공감하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내가 예민한 걸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 하시면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티키타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 제발.